네, 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강남 도산 사거리에 있는 대박 물건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한번 건물 외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요런 작은 5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번듯한 준 메이저급 사옥이 됐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도산 사거리인데요. 도산 사거리에서 옛날에 여기 인피니티라는 그 일본 자동차 전시장이었는데 현대 자동차가 이쪽을 이제 승계하면서 여기 이제 현대 자동차가 됐고,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요 건물입니다. 예, 그 로드뷰로 보면요, 요 건물이죠. 요 건물 똑같죠. 네, 주변 환경은 이렇고, 여기 이제 요 건물이고, 내려가면 도산 사거리, 여기가 도산 사거리고, 여기가 현대 자동차, 여기가 현대 자동차. 옛날에 인피니티였어요. 인피니티. 옛날 걸 한번 볼까요? 네, 인피니티. 옛날엔 그 건물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네, 이 물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조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조를 한번 볼까요? 84조를 한번 보면, 84조 1항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30평방미터고요. 띠 모양, 도로변의 띠 모양 상업지는 200평까지 그 주된 용도지역을 따라가서 건폐 용적률을 적용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 가중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600 모양 상업지 경우에는 660평방미터까지 200평까지는 주된 상업용지하고 똑같이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근데 250평이다. 근데 그게 바로 붙어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평방미터 미만이면 210평짜리 상업지역,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그대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3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660평방미터, D 모양 상업지인 경우에는 660평방미터까지는 상업지역을 적용받았었는데 지금은 가중평균하게 돼 있어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플러스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더해서 가중평균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게 돼 있다. 옛날에는 여기 1층 지하가 요 이제 클럽이었어요. 클럽.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매각하면서 430억 정도 매각하면서 이걸 이제 빼버렸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같은 걸 임대 채우고 임대 운용을 하다가 이제 매각을 했죠. 여기 옛날에는 망고식스였는데 1층이, 지금은 이제 MCM이라는 회사에 뭐 이렇게
명품점 DP되어 있는 샵이네요, 샵.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매입할 수 있었다면 정말 초대대박이겠지만, 회사에서 그냥 뒤치다거리 하면서 임대 맞추고 명도 치고 뭐 그런 잡다한 일들 하는 거죠. 자산운용팀이라는 게. 이 자본가에게 막대한 이제 캐피탈 게인이 돌아간 거죠. 결국은 이렇게 터파기를 하면서 이제 이화공양이 골조를 올리고, 그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이제 뭐 선임대차 뭐 프리 리징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A동 뒤에 또 조그만 게 또 한 동이 있어요. 뭐 총 임료는 뭐 이게 1,000원이니까 1억 5천, 뭐 1,400 내로는 7만 원. 당시에는 7만 원이었는데 B동 뒤쪽은 이제 좀 싸고 5만 원. 평당 가려면 2만 5천 원. 요즘에는 뭐 거의 뭐 15만 원짜리도 많고 평당이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강남은 그래도 공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00년대, 2011년도 때는 그래도 공실이 좀 있었는데, 강남에 이제 어떤 집객성이 증가되고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기어 들어오다 보니까 강남은 이제 공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매로 취득해서 정말 이것도 상당한 이제 대박을 낸 케이스다. 이런 물건들을 이제 뭐 찾아서 이제 경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강남 물건의 어떤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그 품귀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승자의 저주라고 해야 되나? 막 미친 듯이 이제 막 뭐 150% 막 이렇게 낙찰 받아서 임대 수익률이 안 나갖고 이제 갤갤거리다가 뭐 팔려고 내놓은 물건. 근데 이제 강남은 뭐 시행사 같이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들어와서 버텨내기가 힘들고요. 워낙 이제 공시지가라든지 뭐 대출을 받기 위한 LTV 이런 게 실제 거래가에 가고 괴리가 있어갖고, 뭐 실제는 막 1,000억에 거래되는데 감정평가액은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 700억밖에. 그럼 700억에 뭐 예를 들어서 70% 정도 LTV를 적용해봤자 490억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실제 거래가액과 감정평가 또는 이제 감정평가에 연동된 LTV 이런 게 괴리가 크다 보니까 강남 물건은 주로 이제 자본가들의 놀이터죠. 자본가들, 돈 많은, 현금으로 질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한 자본가들의 어떤 경합지역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자본가들이 대거 몰려 있다 보니까 뭐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품귀 현상이 있어갖고, 강남은 그래서 결국은 자본 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 수익률이 낮아도 기꺼이 매입할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가 뭐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아파트 수요 계층이 강남이나 이제 서울로 집중화되는 경향도 바로 이제 이런 어떤 품귀 현상하고도 상관이 있고, 자본 이득률이 낮아도 기꺼이 이제 매수할 욕망이 있는 자들이 서울에 가득하기 때문에, 도시의 탐욕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강남으로 모든 이제 어떤 투자 수요가 집객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현재 물론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다가 저출산율,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 이제 폭등으로 인해서 실질소득이 많이 추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핵가족화, 이제 가족의 분리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 32평대 이런 아파트들의 수요가 굉장히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면 결국 이제 뭐 복지 예산이나 정주의 안정만 보장이 된다면 외곽으로도 나갈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심으로 집객되는 현상은 뭔가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투자 니즈가 강하게 발동되기 때문에 집객되는 현상이 심화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변수들은 많지가 않고 하락할 수 있는 변수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가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다. 뭐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 알겠지만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 사회, 가족의 이제 분열화, 실질소득의 감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성장률, 경제, 거시경제 둔화. 왜냐하면 이제 각종 인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권리 만용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중국이 워낙 지금 턱 밑까지 따라 붙었고, 미국의 이제 뭐 반도체 정책이라든지 중국의 반도체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향들을 고려해 보면 결코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데,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열망,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몇 년이 지난 것을 이렇게 새삼 꺼내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요거는 이것도 이제 논현동 211의 일사라고 임페리얼 패리스 호텔 건너편에 있던 요 물건하고 똑같은 띠 모양 상업지역인데, 요거를 끝으로 요거는 사실은 이제 띠 모양 상업지가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요런 이제 네모난 토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요쪽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걸 넣을게. 요런 이제 요런 이제 땅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여기 한 250평이라고 쳐봐. 250평. 여기는 한 199평. 요거는 199평. 옛날 같은 경우는 띠 모양 상업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토지가 660평방미터 미만이면 요거하고 딱 붙여가지고 여기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치면, 지금은요 가중평균하게 돼 있어요. 요거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계산해서 플러스 요거 용적률 건폐율 계산해서 합쳐서 별 용적률을 적용해서 하나를 올릴 수 있다. 근데 요 이제 논현동 211에서 임페리얼 패리스 호텔 건너편에 있던 건데, 요거는 그 가중평균으로 바뀌기 전에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해먹은 건이에요. 요거 잘못 샀다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효자 물건이 됐죠.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런 주유소 용지였는데 높게 매입했다고 요걸 찍살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자본가의 엄청난 이제 뭐 어떤 재력을, 부를 이제 축적시켜 준 거죠.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오늘은 도산 사거리에 있는 그런 오피스 빌딩인데, 5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이렇게 이제 준 메이저급으로 만들어서 430억에 매각을 한 초대박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지역 분석하는 그런 실력을 지역을 보는 눈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시경제 변수들을 잘 파악해서 시장이 이제 턴 어라운딩 하는 그 지점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기의 턴 어라운딩 변수들이 이제 꿈틀거리고 눈에 이제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투자의 어떤 적기로 삼아서 그때부터 이제 좀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공격적인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이제 인베스트먼트를 하면 이런 대박 사례를 만져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나상 홈플레이스 백화점도 사실은 여기에 건물 이제 안전 등급을 결국 이제 위험물 등급을 받은 거죠. 여기 접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물건이 이제 옛날에 경매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부실채권 NPL, 일종의 NPL이 돼버린 거죠. 이게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경매로 나와서 지금 이제 메이저급 이런 오피스 빌딩으로 건축된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도로 지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드 케이스, 실패한 사례들을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